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화자 문지혜입니다. 화자 이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 형제신가요? 네, 닮았나요? 네, 정말 닮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도 애틋한 형제가 나오는데 마침 형제분들이 자리해 주셨네요. 혹시 동계올림픽 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컬링, 봅슬레이랑 피겨스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동계올림픽의 종목인 스키점프에 관한 이야기예요. 1996년 6월 전라도 무주입니다. 몇 달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명의 스키점프 국가대표를 모아야 되는 감독 방종삼. 7살의 여동생과 미국으로 입양을 간 밥은 미국에서 주니어 스키 국가대표 선수를 했었죠. 그는 차현태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게 되죠. 국가대표 첫 번째 멤버가 되는 거네요. 한때 스키 유망주였지만 지금은 나이트클럽 웨이터로 일하며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최흥철. 여자를 엄청 밝히는 성격으로 방 감독의 친딸 수연을 보고 첫눈에 반해 무작정 국가대표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뭐야, 여자 때문에 국가대표가 됐다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고깃집 아들 마지모.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소년가장으로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살아온 강철구. 그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스키점프 국가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강철구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강봉구. 형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이둘이군요. 강현재, 맞죠? 맞아요. 방 감독은 선수들에게 약속 하나를 합니다. 금메달 따면 아파트를 준다. 준다. 군대 완전 면제. 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성공하지만 스키점프의 숫자도 모르고 그냥 스키를 타본 경험으로만 모인 선수들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모은 선수들인데 이대로 포기할 방코치가? 아니죠. 아니죠. 맞습니다. 보호장구나 점프복도 없이 위험하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이들은 맨몸으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달리는 차 위에서 스키점프 자세를 익히고 나무 위에 줄을 매달아 공중으로 떠오르고 연습 방법이 조금 험하기는 하지만 이대로라면 올림픽 출전은 문제 없겠는데요? 단 하나, 결코 쉽게 가르쳐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마도 겨울 스포츠니까 연습에 한계가 있는 날씨? 환경? 둘 다 아니고 바로 단합이었습니다. 아, 단합. 살아온 시절이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5명의 선수들은 단합이 전혀 되지 않았죠. 1997년 9월이 되고 무주 스키점프 경기장의 완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처음 보는 경사와 스키점프대의 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서로 핑계를 대며 다시 한번 선수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철구가 자신 있게 나서며 먼저 자기가 스키점프를 해보겠다고 출발대 앞에 딱 나타납니다. 멋있죠? 멋있어요. 하지만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겁이 났던 걸까요? 다른 선수들처럼 겁을 먹은 철구는 쉽사리 출발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해요. 그러던 철구의 모습을 답답하게 보던 흥철로 인해 얼떨결에 출발을 하게 된 철구였어요. 다른 선수들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재혁이가 한다면 저도 할 수 있는 근자감이 생기더라고요. 선수들도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경쟁심이 생긴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로 도착한 선수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호프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스키점프 미국 대표 선수들이 굳이 한국 선수들 테이블로 넘어와 꺼리야 꺼리야 를 외치며 한국 대표 선수들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왜 시비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참지 않는 성격의 흥철이 미국 대표팀을 향해 달려들었고 결국 선수들 간에 큰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은 대회 출전 금지라는 말을 듣게 되고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괴로워하고 망연자실하게 돼요. 올림픽은 계속 진행될 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다른 선수들의 경기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와중 갑자기 대회 경기장에 기상 악화가 발생되고 30분간 경기 중단이 결정되지만 경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운영위원회가 경기 취소를 알리며
한국을 포함한 13개 참가국 모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어 극적으로 한국 대표팀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올림픽 티켓을 가지고 한국 대표팀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왜 불안하시게 말을 멈추시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은 훈련장 출입문 앞에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그들을 막아서게 돼요. 선수들은 올림픽 유치를 따내기 위해 자신들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을 선수들에게 거짓말로 포장한 반코치를 향해 크게 분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선수 생활이 끝나는 건가요? 준 엄마도 못 찾고 사랑도 못 이루고 이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던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하나, 둘 경기장 담을 넘어 경기장 안으로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본 반코치는 한 걸음에 조직위원장을 찾아가 스키점프 대표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고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듯 부탁합니다. 일단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된 이들은 돈이 없다는 현실에 걱정만 한가득 쌓여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반코치의 딸 수연이 반코치를 찾아와 반코치에게 통장 하나를 주며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에 오르며 이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나가노로 향하게 돼요. 일본 나가노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스키점프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주자인 차현태가 좋은 첫 성적을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자를 나선 흥철은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출발을 해 멋지게 착지를 하게 되지만 요란스러운 세레머니를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니 얼마나 세게 막 세리머니를 했길래. 세 번째 주자인 제복은 별 사건 없이 멋지게 성공했고 이들에게 더 이상 시련은 없어 보인 듯 싶었죠. 마지막 네 번째 주자인 철구가 1차 시기 경기를 출발하려고 출발대에 섰지만 경기장에 갑자기 눈보라가 날리며 안개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결국 경기를 잠시 중지하게 됩니다. 날씨가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던 그때 심판들은 갑자기 경기를 진행시켰고 반코치는 뛰지 말라고 다시 들어가라고 소리치지만 심판들의 강한 의견에 못 이겨 결국 철구는 출발을 하게 되고 안타깝게 철구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상태로 경기를 진행시키다니 심판이라면 그러지 말았어야죠.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 그렇게 2차 시기까지 오게 되고 철구의 부상으로 인해 선수 한 명이 부족해진 한국 국가대표팀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봉구. 그 철구 동생 봉구 있잖아요. 그 봉구가 뛰면 되지 않을까요? 자신도 뛸 수 있다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요. 결국 반코치와 선수들은 봉구를 참가자 명단에 올려 철구의 빈자리를 채우며 2차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2차 시기가 시작되고 태연은 2차 시기에도 좋은 기록으로 착지까지 완벽하게 성공하고 1차 때 실수를 했던 흥철 역시 2차 시기에선 완벽하게 성공을 시키며 한국 스키점프 대표팀의 메달에 희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내외 해설진들 모두 한국의 선전에 크게 놀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해요. 메달 딸 수 있는 거 맞아요? 한국은 대회 3위까지 기록하게 되고 드디어 부상당한 철구와 함께 봉구가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다! 라고 외치며 출발대에 올라서요. 반코치의 신호와 함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출발하지만 착지 후 바로 넘어지게 되면서 실격당하게 됩니다. 봉구가 실격을 당하는 순간 한국 스키점프 대표팀의 메달 획득은 실패가 확정되고 TV 속에서는 대한민국 13위 최하위 기록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팀이 제 기준에서 1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그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통했던 걸까요? 경기장 안의 모든 관중들은 그런 한국 대표팀을 보고 격려와 응원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선수들은 4년 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을 기약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게 다 실화라니. 동계올림픽 유치에 의해 급조된 팀의 시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으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스키 하나에 의지하여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국가대표팀까지 결성된 이 모든 순간들이 한편의 영화 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키 점프이지만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참 슬프면서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멋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훈련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 덮인 땅이 아닌 맨땅을 밟으며 훈련해야 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은 별다른 지원 없이 늘 인내하고 노력해왔던 것이죠.